사람은 늙어가면서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된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 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조금 찼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늘 그렇듯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민준아. 나는 그 이름을 썼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조금 막혔다.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괜찮겠지.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이 조금 약해지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셔야 합니다. 나는 웃었다. 스트레스라. 이미 10년 넘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있었는데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 가족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민준아, 아버지가 요즘 몸이 조금 약해졌다. 나는 잠시 멈췄다. 이 문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썼다. 그래도 괜찮다. 사람은 다 늙는 거니까. 나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썼다. 혹시라도 그 뒤의 문장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썼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먼저 가게 되면 내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작게 웃었다. 이런 말은 아직 이르겠지. 나는 그 문장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민준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 테니까. 편지를 다 쓴 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편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들을 다시 세어보았다. 100통, 150통, 200통.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한 번도 아들에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문득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준아. 그 이름을 입으로 불러본 것도 꽤 오래된 일 같았다. 나는 서랍을 닫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언젠가 저 편지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편지들이 결국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늘 그랬듯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썼다. 손이 조금 떨렸다. 예전보다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래도 편지는 써야 했다.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시간이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문장을 이어갔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다. 엄마랑 동네 공원을 조금 걸었다. 벚꽃이 조금 피었더라. 나는 잠시 웃었다. 민준이 어릴 때 벚꽃을 좋아했었다. 봄이 오면 늘 나를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벚꽃 보러 가요.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고 공원으로 끌고 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썼다. 민준아, 내가 어릴 때 벚꽃을 좋아했지. 아버지는 그걸 아직도 기억한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내였다. 여보. 나는 뒤돌아봤다. 아직 안 자요? 아내는 내 책상 옆에 섰다. 그리고 종이를 바라봤다. 또 편지 쓰고 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도 했기 때문이다. 왜 보내지 않았을까? 주소를 몰라서일까?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일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보내면 늦은 것 같아서. 아내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나는 말리지 못했다. 서랍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 편지들, 수백 통이, 편지들, 하얀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다 민준이한테 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손이 천천히 편지 하나를 집었다.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몇 줄 읽다가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겁이 나서.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민준이가 이걸 읽고 더 멀어질까봐.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편지들을 다시 바라봤다. 수백 통이 편지들. 그 안에는 10년 넘게 쌓인 시간들이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 편지들 언젠가는 민준이가 읽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또 하나의 편지를 썼다. 민준아, 오늘 엄마가 편지를 봤다. 나는 잠시 웃었다. 엄마가 아버지 보고 바보라더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아마 맞는 말일 거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편지들이 곧 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마당의 작은 화분들 위로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국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쉬어요. 나는 웃었다. 늘 쉬고 있잖아. 아내도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조금 슬퍼 보였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나는 익숙하게 책상 앞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늘 같은 것들이 있었다. 펜, 편지지, 그리고 작은 스탠드.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지를 펼쳤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래도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두 글자를 썼다. 민준아.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글을 이어갔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내가 좋아하던 거다. 나는 잠시 웃었다. 민주는 어릴 때 된장찌개를 좋아했다. 밥을 두 공기씩 먹던 아이였다. 나는 다음 문장을 쓰려 했다. 민준아,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이 강하게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의자를 잡았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여보, 나는 겨우 소리를 냈다. 부엌에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아내가 나를 흔들었다. 여보, 눈 떠요. 나는 희미하게 아내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다. 편지. 나는 책상 위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편지지가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편지. 나는 힘을 내서 말했다. 편지.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랍. 아내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힘을 모아 말했다. 민준이. 그 이름을 겨우 꺼냈다. 편지. 전해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여보,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구급차가 우리 집 앞에 섰다. 이웃들이 조용히 지켜봤다. 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쓰다가 멈춘 편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아버지가 요즘 자꾸 내 생각이 난다. 그 다음 문장은 끝나지 못했다. 잉크가 거기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 편지들이 이제 아들에게 전해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높은 빌딩 사이로 찬 바람이 불었다. 김민주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야근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했다. 김민준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도 별로 없고 일만 하잖아요.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면 그저 웃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왜 그렇게 일만 하는지. 퇴근하고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삶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날 오후였다. 회사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 수화기를 들었다. 김민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준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다. 누구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 엄마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단어는 아주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엄마. 민준은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말은 조금 딱딱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아버지가.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민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편지를 남겼다. 민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편지요? 응. 너한테. 민준은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편지라니. 그 단어는 이상하게 들렸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술 냄새,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날 밤 뺨을 때리던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편지가 한 통이 아니야. 민준의 눈이 조금 움직였다.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다. 수백 통이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10년 넘게 너한테 편지를 썼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다. 민준은 말을 하지 못했다. 수백 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한 번만 읽어보겠니?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보내주세요. 며칠 뒤 작은 상자가 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열면 무언가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하얀 봉투들, 겹겹이 쌓여 있었다. 민준의 손이 조금 떨렸다. 그는 맨 위에 있던 편지를 집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있었다. 삐뚤지만 익숙한 글씨. 민준에게.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민준의 손이 조금 더 떨렸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내 생각을 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편지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0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수백 통의 편지가 남아있다는 것도.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수십 통, 아니, 이미 100통이 넘는 편지를 읽었다. 처음에는 한 통만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 통을 읽고 나니 다음 편지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또 다음 편지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 민준아. 그 두 글자. 민준은 처음에는 그 글씨가 낯설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어릴 때 숙제 공책에 사인해 주던 그 글씨였다. 민준은 또 하나의 편지를 펼쳤다. 민준아. 오늘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났다. 비 오는 날 내 우산을 가져가겠다고 울던 날이 있었다. 민준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 기억은 민준도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던 날, 아버지가 자신의 우산을 건네줬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출근했다. 민준은 그때를 떠올렸다. 그 기억이 편지 속에 있었다. 민준의 눈이 조금 젖었다. 편지를 또 넘겼다. 민준아. 오늘 아버지는 서울에 갔다. 민준의 손이 멈췄다. 서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뛰었다. 민준은 다음 문장을 읽었다. 회사 앞에서 너를 봤다. 민준의 숨이 멈췄다. 멀리서 봤다. 너는 웃고 있더라.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아버지는 서울에 왔었다. 그리고 자신을 봤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편지는 그저 종이 위에 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를 집었다. 다른 편지와 달랐다. 봉투가 없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흔들린 글씨였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내 생각이 난다. 그리고 거기서 글씨가 멈춰 있었다. 잉크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더 이상 글이 없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편지는 끝나지 못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던 편지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올렸다. 술 냄새가 아니라 편지를 쓰던 아버지의 모습을, 10년 동안 혼자서 아들의 이름을 쓰고 있었을 그 모습을. 민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빈 편지지가 있었다. 민준은 펜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리고 종이에 천천히 두 글자를 썼다. 아버지. 그 단어를 처음 써보는 것 같았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저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썼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그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을 읽고 나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아버지, 이제 제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읽지 못해도 그래도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수백 통의 편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날 밤 서울의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아버지의 오래된 사랑이 마침내 아들에게 닿고 있었다.